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죠. 자, 금요일 마무리가 안 좋은데요. 지지난주는 조금 안 좋았고 8월 시작하면서 지난주는 괜찮았었는데 이번 주도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수요일부터 뭔가 조금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환율이나 불안한 요소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그냥 마음 먹고 뺐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코스피 3200포인트가 붕괴됐고요. 3171포인트.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40포인트, 1050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리 개인들이 사줘봤자 외인이나 기관이 장난질 치면은 방어가 안 되는 참 희한한 시장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다른 부분 밤사이 미국 증시 멀쩡하고요. 조금 전에 시작한 유럽 증시까지도 멀쩡하죠. 자, 아시아 증시도 멀쩡합니다. 대만이 조금 빠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 워낙에 반도체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는 모습 아니고요. 일본도 그냥 살짝 약보합 수준이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환율이 1170원을 바라볼 정도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상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테이퍼링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자, 10월 달쯤에 테이퍼링 스텝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물가 지표가 여기가 정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표들이 또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 단정적으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긴축이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10월 달이면 아직 2달 이상 남은 거잖아요. 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또 분위기 파악 잘 하시고 분석 잘 하셔서 요 충격에서도 잘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증시 굳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코스피, 코스닥 구분할 거 없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이 7만원대 중반까지 무너지는 모습. 자, 거기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저점이 잡혔죠. 10만원은 깨지 않겠다. 어제 종가가 10만 5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는 10만 1,500원이었고요.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도 밀리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이 나온 게 희한할 정도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삼성 SDI, 2차전지 쪽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그나마 선방, 양봉 요 정도 수준이고요. 셀트리온도 오늘은 충격을 좀 받은 2%가 밀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렁출렁 거리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강했고요. 포스코,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양봉이긴 하지만 그 외에 대다수 업종들이 음봉으로 보여지고요. 보이시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좀 살짝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지만 40만원은 지지한 상태에서 오늘은 43만 7천원까지 올라주는 모습이었죠. 자,
과연 다음 주 시장이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 가지 뭐 분석 보고서라든지 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주말 동안에 뭐 전문가들 유튜브도 많이들 보시고요.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스마트하게 투자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뉴스 좀 보고 갈까요? 자, 코스피 3200선 깨졌다. 삼성전자 3%까지 밀렸다고 조선비즈 타이틀이고요. 제가 어제 타이틀로 뭐 가석방 이재용 랠리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오늘은 없었어요. 오늘 뭐 이재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출소하면서 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뭐 삼성전자 측에서도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준비를 하거나 어떤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법무부 쪽에서는 취업 제한은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뭐 중요 결정, 의사 결정, 뭐 오너의 어떤 큼직큼직한 뭐 인수합병이 됐든 상당한 거액의 투자 결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 경제를 위해서 법무부 쪽에서도 뭐 정부 쪽에서도 나름 법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가석방을 내준 건데 뭐 공교로운 거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을 때 주가나 삼성전자 실적이 더 좋았고, 자, 오늘 풀려났는데 풀려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삼성전자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재용이 가석방 돼가지고 풀려난 날인데도 불구하고 3%가 떨어져 버렸어요. 뭐 이걸 뭐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자, 뭐 다음 주까지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급등 문자 같은데 보시면은 뭐 이재용 사면, 뭐 이재용 가석방 수혜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막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것처럼 조장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대부분 덩치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물대를 던져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덩치가 작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를 해주고 저지를 해줬다 하더라도 뭐 큰 효과는 없이 양지수 모두 1% 이상 밀린 시장이었습니다. 별다르게 언급해드릴 만한 소식은 없는 부분이고요.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가볍게 종목 살펴보고 주말 동안에 한번 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사 쪽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 와중에도 뭐 AD칩스 같은 경우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더 말씀드리면은 찾아보자면은 뭐 더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이 네 종목만 하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언급해드리는 종목이었잖아요. 항상 저점에서 잘 보셔야 된다. 오늘 저점 잡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월요일날 저점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자, 공포에라도 사셔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6,000원이 깨지긴 했지만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저점을 잡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 마시고 뭐 AD칩스나 뭐 크래프톤, 칩스앤미디어나 유바이오 로직스처럼 이런 1% 이상 지수가 밀리는 시장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종목, 이 종목도 오늘 뭐 15,300원까지 200원까지 찍었네요. 15,200원까지 찍었는데도 종가는 15,600원이니까 벌써 바닥에서 400원 이상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은 기준가에
비하면은 뭐 300원도 채 안 밀린 거잖아요. 레버리지인데 1.6% 1.6%가 밀렸어요. 두 배가 밀려야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1.26%가 밀렸는데 레버리지가 1.6% 밀린 거면 뭐 선방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래쪽에 티거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150, 요 지수가 표시되는 쪽 보시면 코스닥 150은 1%밖에 안 밀렸죠. 더더구나 이 코스닥 150 레버리를 추종하는 이 ETF 상품은 뭐 지수대로 움직였다면은 코스닥 150 지수가 1%가 떨어졌으니까 곱하기 2%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강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제 생각이지만 오늘도 윗꼬리가 아닌 밑꼬리가 달린 부분이고요. 자,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밑꼬리죠. 뭐 과거 패턴 보시면은 뭐 15,000원을 살짝 깨기도 했고 15,000 초반대에서 올라와서 16,000원 찍고 다시 15,000 초반대 다시 16,000원 넘기고 오늘 다시 15,000원 저점을 찍고 15,000 중반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아마도 패턴상 15,000원은 안 깰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종목들이 충격을 좀 받기는 했지만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올 거고 뭐 다양한 소식이 전달될 거고요. 월요일 시장에서는 최소한 더 빠지지는 않을 거고 다음 주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려놓고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리포트가 됐든 뭐 속보 나오는 부분이나 밤사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토요일날 다음 주 전망하는 세로미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충분하게 다시 박스권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 종목으로 설명드렸을 뿐이고요. 자, AD칩스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점 잡고 1100원도 깨졌었죠. 1075원까지 저점 잡고 1200원 찍고 내려왔죠. 120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퍼포먼스만 따지면 거의 뭐 바닥에서 1100원 깨졌다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치 빠르게 접근하셨던 분들은 뭐 1100원이 됐든 뭐 그거보다 살짝 아래든지 살짝 위라든지 잡아 볼 수만 있었다면은 최소한 5% 최소한 5%입니다. 최소한 5%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설마 오늘 포지션 정리 안 하시고 오버나잇 하셨던 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오버나잇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뭐 어느 정도 한 25원 밀렸죠. 이 종목 25원이면 2%가 조금 넘는 거니까 정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자리긴 한데, 오늘은 평일이 아니라 주말이고 더더구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월요일날 시장이 없죠. 화요일날 시장이 열릴 겁니다. 월요일날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토, 일, 월 이렇게 3일 연휴, 이 3일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 오버나잇 하지 않으시고 정리하셨어야지 맞는 건데, 그래도 워낙에 바닥에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정말 진짜 화요일날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화요일날 오버나잇 하셨던 분들은 화요일날 눈치 빠르게 고점에서 잘 정리하시고 또 저점이 다시 잡히시고 다시 퍼포먼스가 나올 기미가 있다면은 또 얼마든지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거래해 보실 수 있는 AD칩스였고요. 크래프톤도 뭐 40만원 지지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게 아직까지는 뭐 거래일이 추적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보시다시피 뭐 40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45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10%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가 7.6%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요 등락폭만 먹고 나오는 전략인 거죠. 뭐 굳이 뭐 이 종목이 뭐라고 뭐 오버나잇 해서 2, 3일 더 바라보고 뭐 속 끓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제가 짚어드렸던 뭐 크래프톤이나 에이드칩스 말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칩스앤 미디어나 유바이오 로직스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어느 정도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자리. 자, 밑꼬리가 길게 달렸잖아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당연히 정리하시고 포지션 정리하시고 다시 저점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칩스앤 미디어도 유바이오 로직스도 뭐 어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모두 다 기억하실 거고요. 뭐 기준가가 16,200원이었는데 저가가 15,600원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뭐 15,900원이든 16,000원이든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은 얼마든지 있었고요. 뭐 그 정도에 잡으셨다면은 얼마든지 고점에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칩스앤 미디어 자 고점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버나잇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버나잇은 3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오하시고 변동성을 각오하시고 오버나잇을 하셨어야 되시고요. 어쨌든 쏠쏠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00원 이상 이렇게 3% 이상 4% 이렇게도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칩스앤미디어, AD칩스 동일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쪽, 메모리 쪽이 아니라 시스템 쪽, 설계 쪽, 파운드리 쪽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칩스앤미디어와 AD칩스 동일한 섹터라고 보여지면 되시고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NC소프트나 뭐 넷마블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게임 회사하고는 다르게 저는 조금 건전한 게임 어떤 수익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고요. 너무 좀 약간 도박성 게임이 아니라 정말 진짜 게임다운 게임 그런 게임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뭐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한 연령대 특정한 집단의 돈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공통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안 좋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4% 정도 빠졌죠.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뭐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봉이 나온 상황이고 유바이오 로직스도 저점 한 41,900원까지 보이고 뭐 기준가 43,400원에서 얼마든지 시가도 깨졌고 저가도 깨졌기 때문에 한 오후 정도에 차트 한번 볼까요? 분봉상 언제부터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42,500원 41,900원 오후까지 안 가고 장 초반에도 바로 저점 찍고 반등을 한번 줬고요. 그 44,750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42,000원대까지 저점을 찍고 두 번째 퍼포먼스로 45,000원대까지 요렇게 두 번 먹을 수 있는 자리고 거기에서 45,000원 자리에서 지금 43,000원까지 밀린 거잖아요. 요런 종목들을 굳이 고집 부리지 않고 저 45,250원 자리에서 저 음봉이 한 두 개 정도 뜰 때는 던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한 개는 좀 기다려 볼만 한데 이게 3분봉이니까 5분 안에 결정하는 거죠. 5분 동안 기다렸는데도 살아나지 않는다. 시세가 꺾였고 계속 음봉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이 변동폭을 먹는 단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유바이로직스 당연히 익절하셨어야 되는 자리고요. 다시 또 화요일날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충분하게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여러 번 거래하실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크래프톤 이야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도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6,000원이 살짝 깨지긴 했지만 이슈 터트리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끼나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전에 어떤 분이 뭐 7,000원 얘기하셨었는데 그 자리까지 한 방에 갈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퍼포먼스 나오는 그런 종목을 잘 보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말씀드리긴 어폐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고 안전한 거죠. 요 자리가 아니라 요거보다 높은 자리, 뭐 굳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다 공이, 뭐 AD칩스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보다 높은 자리, 퍼포먼스가 나온 자리에서 들어가시면은 그만큼 저처럼 생각하는 기존 투자자들은 팔려고 하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이기고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돌파 차트가 아닌 이상 한번 숨이 죽고 바닥을 다지고 나가는 그런 변동폭의 그런 파도에 한번 휩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 세로마, 그럼 그거 한번 견디고 나면 어차피 또 다시 한번 고점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불확실을 하고요. 확실하게 그게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점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을 수 있고, 우리는 빠르게 주식과 현금을 계속 바꿔가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인 단기 투자인데 굳이 그런 리스크나 시간이나 불확실한 거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만 담아 놓으시고 퍼포먼스가 나올 때 양봉 분봉상 두세 개가 보여지거나 돌파 갭이나 시초가 갭이 나오거나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차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달리겠지라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응, 저점에서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매수 대응을 하는 거고요. 고점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매도, 익절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측보다는 세로미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대응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뭐 NC소프트나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하다가 그냥 얻어 걸린, 그냥 검색하기 위해서 봤던 종목이고 제가 뭐 특별하게 언급드리는 종목은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대석된자 한 15,000원대 자리 정도, 그 정도 한번 찍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워낙에 반도체 쪽으로도 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AD칩스나 칩셋 미디어 뭐 이쪽이 아닌 요거는 PCB 관련해서는 대다수 뭐 퍼포먼스가 없었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상황인 거죠. 물론 뭐 15,000원 근처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뭐 보여드린 차트처럼 이렇게 일봉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저점 부분에서 잘 잡으셔서 뭐 거래를 해 보실 수 있는 퍼포먼스 변동폭이 높은 종목이고요. 뭐 PB파마 같은 경우도 약세로 돌아섰고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뭐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죠. 셀트리온도 떨어졌고, 뭐 SM 같은 경우에도 뭐 살짝 뭐 합병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워낙에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데 얘만 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도 다시 19,000원 접근하고 있고요. 프레스 바이오파마도 조금 불안불안하죠. 다시 3만원을 깰 듯이 조금 약세 흐름이긴 한데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뭐 요 자리에라도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진바닥일지 아닐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젠이나 SD 바이오 센서도 다 떨어졌어요. 71,300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6만원 깼죠. 자, SD 바이오 센서 6만원 깼다면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제가 단정적으로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다시 또 한번 57,000원 6,000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한번 보여주고 나서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내내 괜찮았던 SK 머티리얼즈도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좀 약세로 흐르는 그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자리가 꽤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런 종목인 건 사실이죠. 워낙에 탄탄한 종목이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 종목은 아니고요. 신풍제약은 그냥 이건 검색을 해본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DB하이텍은 장중에는 빨간불이 보이기도 했는데 종가는 파란불이네요. 변동폭이 12%, 고점은 69,000원, 저점은 61,000원. 참 버라이어티하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69,000원 근처에 갔을 때 7만원 돌파하겠지라고 생각 안하고 시장이 힘드니까 이걸 만족하고 던져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고 한 69,000원이라든지 68,000원 수준이라든지 거기에라도 던졌던 분들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주 더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종가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화요일날 지켜보시다가 부담없이 들어가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점에서는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저점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팔으셨어야 되고, 저점에서 음봉이 떨어진 자리에서 양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눈치 빠르게 계산을 하고 분위기를 보시다가 이거 양봉이 나온다, 거래량이 붙는다 싶을 때 주저없이 공포에 바로 들어가 보셔야 되는 그런 스탠스로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오버나잇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고점에서 마무리되거나 저점에서 마무리된 종목이 조금 보이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마무리니까 종가 베팅 유혹이 있고,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고점 마무리가 칩셋 미디어였나요? 칩셋 미디어 이 고점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오버나잇을 해야 될지 익절을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는 3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그렇다 해도 주말에는 이 정도 시장에 또 변동성이 조금 극대화된 시장에 이거를 끌고 간다는 거는 정말 웬만한 확신이 아닌 이상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종목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글로벌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또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시고 스스로 작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연습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매매 기법과 투자 원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작게 짧게 적은 금액으로 실수하는 거는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나 분위기가 다운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멘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서두르기보다,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서두르기보다는 급등주나 IPO 종목이나 따상을 가는 종목이나 상한가 종목은 언제든지 있어요. 지난달에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고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있을 거고 다음 달에도 있을 거고 내년, 내후년, 5년 뒤, 10년 뒤에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투자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매매 원칙을 흔들리지 않게 적용할 수 있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투자 원칙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급등주 문자를 받고 전문가 조언을 들어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가 없다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뭐 너무 단언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조언을 하고 힌트를 드릴 수는 있지만, 자, 말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 있겠죠, 고삐를 땡겨가지고. 하지만 말은 물을 먹지 않죠. 물을 먹는 건 스스로 먹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뭐 저 또한 투자자지만 결과적으로 제 스스로 책임지는 거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뭐 제가 조금은 뭐 조금은 더 오래, 더 많이, 더 여러 번 뭐 시행착오와 투자 경험이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전문가 수준의 어떤 뭐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하고 기업 평가를 하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가장 변동폭을 줄이고 변동성을 없애고 정말 확률 높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만 딱 먹고 나오는,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를 최대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종목에 곁들여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에다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뭐 때로는 제 말이 틀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70%, 80%, 90%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라고 찍어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뭐 맹신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라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고요. 뭐 중장기 스윙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루 이틀 더 보고 일주일 미래를 보시는 분들 제 영상 본다고 뭐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점 떨어진 자리, 이런 자리에서 자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고 계시다가 오르는 순간 들어가십시오 하는데, 뭐 장기 투자 하시거나 손절 치려고 생각하시면 오르는 순간 또 손절 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향성이 틀린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왜 이런지 모르는데, 자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유바이오 로직스와는 방향성이 완전 어그러져 버렸죠. 제가 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게시판을 들어가 보거나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본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차트나 단기적인 퍼포먼스만 보는 부분이어서 뭐 대략적인 이슈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바닥이 잡힐 듯 하면서도 계속 2차 하락이 나오는, 이런 거를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21선은 예전에 깨져가지고 하향 고개 자체를 21선 고개가 아래쪽으로 완전 숙여져 있는 상태고 지금 61선 터치하러 가고 있죠. 61선을 터치한다고 반등이 나올지, 어쨌든 모멘텀은 조금 훼손된 게 아닌가 싶은, 같은 백신 모멘텀이더라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그 외에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삼부토건도 그렇고 PPR는 제가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동신건설도 뭐 그냥 전향한 것 같고요. 삼부토건도 계속 뭐 3,000원도 오늘 깨졌네요.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치도 이낙연이 상승세는 확실히 완전 꺾였어요. 이제 횡보가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는 확 꺾인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재명인 거죠. 뭐 모멘텀이 죽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뭐 셀트리온이 숨고르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 뭐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다시 28만원, 29만원, 30만원 자리를 두드려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제주반도체, 네페스,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뭐 다 마찬가지로 뭐 SNS텍 다 뭐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도체의 어떤 모멘텀 훼손, 이게 맞는 건지 정설인지 알 수 없는 뭐 시장의 소문. 결과적으로는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주말 동안에 최소한 뭐 월요일 저녁에라도 이재용이 삼성전자가 뭔가 어마어마한 투자 소식이라든지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준다면은 뭐 V자 반등이 나오겠죠.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꾸준하게 바닥을 지지하면서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거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여기에서 끝날 그럴 슈퍼사이클이나 반도체 섹터는 아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그 외에 제가 짚어드리지 않은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한 번씩은 멘트를 해드린 것 같고요. 보다 상세하게는 주말 동안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요일날 다음 주 전망 해드리는 세로미 브리핑에서 좀 더 탄탄하게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뭐 셀리버리도 조금 상승이 나온 것 같고 뭐 HLB는 항상 그냥 HLB 하는 거고요. 한국파마, 뭐 메디톡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 정도 살짝 양봉이긴 한데 확실히 시장이 바이오도 반도체 영향,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의 영향을 받고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다음 주에도 시장은 열리고 얼마든지 퍼포먼스는 이어질 거고요. 뭐 지금이 끝일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달도 그랬고 뭐 급등주 문자가 됐든 전문가 추천이 됐든 뭐 개별적으로 공부하셨던 종목이 됐든 투자하실 종목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뭐 타점, 퍼포먼스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포착하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살려서 내 계좌에 수익이 찍힐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법,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 고기를 잡는 누가 나한테 고기를 잡아다 주면은 일순간 고마울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고기를 잡아다 주는 사람을 환영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타점, 저점, 고점, 뭐 음봉, 양봉,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 어떤 섹터를 거래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시면서 자, 좀 더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지시면서 주말 동안 잘 공부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줄이고 뭐 다시 한번 또 인터넷 기사를 뭐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치원 교사 임용, 뭐 여러 가지 공립초등학교 교사 이런 뭐 아이들 키우는 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줄여놓고 뭐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정책을 이야기하고 출산 장려를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거리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요가 줄은다 해도 뭐 수요가 얼마나 줄여가지고 진짜 80명에서 40명 절반 수준, 전북 같은 경우 90명에서 15명 거의 뭐 20% 수준으로 줄여버리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립 유치원 교사를 60%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거 뭐 저출산 정책이 있는 건가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로 뭐 준비하고 이런 인력들을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공무원 숫자 늘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일회성, 뭐 아르바이트성
선심성 그런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꼭 필요한 뭐 유치원 교사가 됐든 초등학교 교사가 됐든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공공적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내년에 60% 줄여버리면은 한심합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또 나눠볼 거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뉴스원 기사고요. 조소영, 김상훈 기자 공동 리포트고요. 뭐 가석방 당일 첫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중 위기 상황 속 반도체 백신 분야 역할 기대 요구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지난 6년 전 재벌 가석방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구무원이죠.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재벌 가석방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막상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국가 경제가 위기고 글로벌적으로 상황이 심각하고 뭐 반도체나 백신 분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재벌에 대해서 기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냉철하게 냉정하게 말해드리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라도 좀 나 좀 도와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더 봐봤자 뻔한 거죠. 이거는 아주 제가 냉철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민주 진보 시민이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엄명하게 확립된 법제도가 있고 가석방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기를 60% 정도밖에 안 살고 풀려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의 없죠. 더더구나 이 이재용은 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로 수십억 원을 피해를 입히고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죄질도 안 좋아요. 근데 국가 경제 글로벌 위기를 핑계로 해서 그런 기존의 관례나 규정을 다 무시하고 뭐 앞으로는 가석방을 늘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진행했죠. 결과적으로는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떠다 밀어가지고 야 네가 그냥 가석방 해줘 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사면권을 행사하면은 뭐 기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이 전 대통령들과 형평성 문제가 너무 차이가 지니까 이 전 대통령들한테는 풀어주기 싫고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는 뭐 정권의 위기, 어떤 지지층, 지지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짝 외면하면서 풀어주는 가석방 모양새를 취해가지고 풀어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치,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언급해 드린 것처럼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반도체나 바이오 분야에 뭐 도움이나 투자, 여러 가지 경제 발전, 위기 돌파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취업 제한은 풀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취업 제한까지 풀어버리면은 사면하고 거의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기들 명분은 챙기면서 풀어주기만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해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이것저것 붙이지 말고 취업 제한도 풀어줘야지 맞는 거죠.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나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명백하게 취업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가석방된 거지 사면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달래. 이게 무슨 모순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어딨어. 자, 이 정도까지 비판하고요. 광복절 연휴 도심 집회 이 부분 명백하게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건데, 여러 가지로 뭐 보수 집회도 그렇고 뭐 민노총 얼마 전 집회도 마찬가지고, 정신 나간 것들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굳이 더 언급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확진자는 1990명. 더 늘지 않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네요. 이것도 너무 열받는 뉴스였어요. 아니, 그렇게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공군에서 그 난리를 쳤음에도, 자, 해군에서 또 터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공군 쪽에서 시끄러웠으면은 설마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지휘관들이나 책임자급에서 조치를 했어야지 맞는 건데, 어쩜 이런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폐쇄적이고 아무리 보수적이고 아무리 관례가 지배하는 남성 문화 중심의 군문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나요?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 뭐 해군 참모총장, 뭐 이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 날린다고 해서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일선 부대에서 생각 자체를 다시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기사 내용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보지 않을 거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뭐 토요일 날에 뭐 전국에서 비가 오고 돌풍,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하는데 다행이죠. 이러면 더 집회를 못 할 거고, 폭염도 누그러지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도량 치고, 가재 잡고, 좋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줍줍 타이밍. 뭐 SK 하이닉스는 줍줍 타이밍이 온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바닥이 치진 않았지만 뭐 화요일, 수요일쯤에 바닥을 딛고 올라서겠죠. 자, SK 하이닉스는 장중한 때 네이버에 시총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뭐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6%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연일 계속해서 뭐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고객사들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메모리 업체들의 고객사인 뭐 PC 업체가 됐든 여러 가지 고객사들이 칩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재고가 많이 쌓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자, 연초만 하더라도 뭐 차량 반도체 쇼티지가 어떠니, 뭐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만드니, 뭐 공장을 증설하니, 뭐 투자를 어떻게 하니, 뭐 파운드리 전쟁이 어떠니, 응?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갖다 붙이면서 막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어마어마한 호황이 올 것처럼 하다가 이제 뭐 지나고 뭐 나빠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아, 재고가 너무 많아.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어. 반도체 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다 예측이에요. 앞에 했던 것도 다 예측이었고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예측이에요. 실제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빅사이클이라고 막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뭐 가격적으로 뭐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내린 것 같지도 않고 뭐 크게 막 진짜 호황 막 빅사이클인 것 같지도 않았고요. 지금 뭐 떨어진 게 아니라, 디램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장난인 거죠.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주가는 뭐 거의 뭐 10%? 거의 10%는 떨어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 넘게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83,000원, 84,000원 기준으로 따져도 10%가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뭐 일주일 상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충격이나 어떤 뭐
분명한 지표가 찍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가격 조정이 있지 않겠냐, 뭐 결과적으로 업황이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과거 뭐 스마트폰이나 뭐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모건 스탠리 이쪽에서 이제 보고서도 지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너무 떨어진 것, 너무 과잉 매도가 아니냐.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기초 체력, 펀더멘탈 이런 부분은 전혀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저점 잡고 반등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투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인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기사여서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증권가는 뭐 당연히 목표가를 하향했다라고 하고 개미는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고 더 떨어질지 아닐지 뭐 과도한 매도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뭐 예전에 이분이 뭐 무슨 어버이연합인가요? 이분이 뭐 엄마 부대인가요? 하여튼가 약간 보수 단체 수장이었죠. 이 주옥수든 이분 뭐 코로나 확진됐다고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노출한 은평구가 배상 판결을 받았네요. 2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1억 원 손해배상 뭐 청구는 기각됐고 주옥순 청구는 인용돼서 200만 원 지급 선고를 1심 판결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든 아버지 저런 좀 약간 좀 안 좋은 기사는 보고 싶지 않고요. 자, 코로나 때 태어난 아이 평균 IQ가 78.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도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성급하게 그냥 지르고 보는 이런 리포트들 볼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요 기사도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게 뉴스원 고기한 기자 리포트인데요. 17살인데 물론 만이겠죠? 만 17세인데 골프장 뭐 스크린 골프장 카운터를 보고 있다고 해요. 뭐 일단 뭐 미성년자라고 해도 뭐 취업을 못하는 거 아니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 술 취한 단골 손님이 아버지 친구이고 평소 단골 손님이었던 술 취한 분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17살 여직원에게 가슴 만져도 되는지 이야기를 했대요. 그걸 가지고 바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1심도 2심도 무죄를 받았는데, 문제는 생각해볼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냥 뭐 아버지 친구 지인 단골 손님 이게 아니라 기존에 12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번에도 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돈을 빌려고 했는데 돈을 안 빌려주니까 고소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뭔 관계인데 아버지 친구의 딸의 미성년자인데 둘 사이에서 이런 돈거래가 이루어진다?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돈거래가 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 친구 딸인 미성년자한테 아버지 친구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뭐 빌려줬다가 받았다 이러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넓고 별별 일이 많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뭐 요런 뉘앙스로 한번 읽어본 기사였고요. 뭐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오늘도 이 윤석열 우리 성렬이와 최재형 우리 재형이한테 한마디 던지고 가야죠. 자, 여러 가지 뭐 정책이 됐든 미래 비전, 국가 경영 여러 가지 아젠다 부분에 대해서 알맹이, 내용, 컨텐츠가 없는 거죠. 준비도 개뿔도 안 했고 알고 있는 것도 개뿔도 없으면서 막 찌르는 그러면서 뭐 물어보면은 승질이나 내고 앉아있고 여기에 점점 커지고 있는 자질론. 솔직하게 내가 진짜 요거는 조금 오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윤석열이랑 최재형이랑 저랑 세롬이 이렇게 세 명이서 삼자 토론 하잖아요. 제가 진짜 개 바를 자신 있습니다. 뭐 외교가 됐든 군사가 됐든 뭐 법률이 됐든 법률은 제가 지겠네요. 뭐 사회 이슈가 됐든 경제, 금융, 주식이 됐든 자 맡겨만 주십시오. 토론회 하면은 진짜 이 두 사람 내가 개 바를 자신이 있습니다. 도대체 물론 이분들이 전혀 매력이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판사 출신이고 뭐 20년 동안 검찰에서 몸담고 있다가 검찰의 최고 요직인 검찰총장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인생의 오르막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내리막을 타고 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막을 타고 있을 때 대통령에 도전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내리막이라는 걸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캠프에서도 이제 설설 뭐 사퇴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사퇴 시점 조율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편인 캠프 사람들조차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은 이미 끝난 거죠. 이제 출구 전략, 엑시트 전략을 짜야 될 상황입니다. 쉽지 않죠. 더더구나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수를. 자, 이분 두 분 다 보수 쪽으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나마 진보나 민주 개혁 세력에서는 어느 정도 설 익었어도 이런 어떤 바람이나 추진력으로 먹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진보 민주 쪽에는 개혁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뭐 요쪽 보수 쪽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기득권이 됐든 수구층이 됐든 여러 가지로 탄탄하게 자기 거를 뺏기지 않으려는 어떤 완고할 정도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관행, 관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까지도 뚫지를 못하는 거죠. 뭐 후보 자격, 최종 후보 자격, 통합 후보 자격이 될 거는 언간생심이고요. 그냥 이 여러 명의 이 경선 주자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티키타카가 되고 자기의 어떤 공약을 이야기하고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세팅하고 자기만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의사소통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개 털리고 나쁘끄러운 본인들의 현주소만 확인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현실인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은 뭐 요쯤에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음. 일단은 뭐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저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뭐 요렇게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식인 프로필을 찾는 중이고요. 지식인 누르면은 여기로 들어와서 내 프로필 누가 먹었니? 왜 내 프로필이 안 나오니? 니들 이런 식으로 할 거니? 지식인 홈 나의 설정 요거를 눌러볼까요? 그래도 안 보이려나요? 자, 보이네요. 자, 요거예요. 청새롬이라고 보이고 뭐 작지만 제 사진도 있고요. 연락처 보이시잖아요. 010-8348-3042. 자, 문자나 카톡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은 뭐 보험 쪽 이야기가 됐든 뭐 형벌이나 형집행 뭐 금융이나 재무 이런 쪽으로 뭐 주식 관련 이야기도 당연히 괜찮고요. 문자를 주시든 카톡을 주시든 어떤 질문이든 모두 마구마구 환영하고요.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릴 거고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나름대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려 달고 답변을 도와드리는 거를 뭐 취미생활, 어떤 내 보람, 뭐 사회적인 봉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이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제 직업은 아시다시피 전업 투자자고요. 제가 뭐 계좌도 여러 번 오픈했었잖아요. 저는 하루하루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 주식 거래를 통해서 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시민 전업 투자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프로필 화면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토요일날 다시 잘 준비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과 금융 관련 다양한 정보들, 깨알 팁 모두 다 내게 맡겨라.